최근에 알바하면서 알게 된 오빠가 있는데 저랑 눈 마주치면 맨날 웃어요. 이거 뭔 뜻인 것 같아요? 그 청년 사회생활 잘하나 보네. 아니, 가게에 그 오빠가 직접 노래 트는데 막 10cm 짝사랑 노래만 튼다니까요? 10cm 그 양반. 짝사랑 노래 거참 잘 쓰더라. 나도 자주 들어. 아니, 상담을 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저희 알바 회식 때 저한테 깻잎도 빼줬다니까요? 관심 없는 것 같은데. 그쪽이 사랑에 대해 뭐라는데? 그렇게 상담하니까 점집이 이 모양이지. 탑정너들은 내 기만 빨려서 저렇게 상대해줘야 해. 아우 빡세. 아니 뭐 별 시답지 않은 걸로 저런데. 저것도 병이야 병. 도끼병. 그래 뭐 자기가 말한 걸 의식해서 상대가 몰래 챙겨줬다던가 그런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지? 그렇지. 자, 첫 번째. 마음에 드는 카드를 선택한다. 고르기 어려울 땐 왼손을 화면에 갖다 대고 파장이 맞는 듯한 카드를 찾아보렴. 두 번째. 영상에 적용된 타임스탬프를 통해 네가 선택한 카드 번호의 타임라인을 이동하면 돼. 세 번째. 이 선녀님의 타로 리딩을 듣고. 네 번째. 리딩이 인상 깊다? 복채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면 고맙겠어. 자, 그럼 마음에 드는 카드 선택할 시간 줄게. 번호 랜덤으로 해서 10초 후에 공개할 테니 잘 골라봐. 자 번호 확인하고 가. (1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 우리 아이들이 헷갈려하는 그 아이가 현재 너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고 그 행동의 이면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지 각각 2장씩 뽑아봤어. 자 한번 볼까? 이 아이랑 우리 1번 아이들은 서로 얘기도 좀 나눠보고 교류를 좀 하다가 살짝 틀어진 사이로 보여. 사이가 틀어진 이유로는 이 아이의 독단적인 말이나 행동을 바탕으로 한 문제 또는 상황적으로 휘몰아치듯이 뭔가 압박이 있었기 때문일 것 같아. 근데 그 아이는 이 여왕제 카드나 은둔자 카드를 모아서 그 모든 문제들을 뒤로하고 자신만의 여유롭고 편안한 환경을 구축해 그 안에서 괜히 태어난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하고 있는 걸로 보여. 은둔자 카드 보니까 진짜 인성 개빠은 아이 같은 경우에는 잠수까지 했을 수도 있겠는데, 두 카드 모두 행동력이 거의 없는 카드다 보니까 그 아이는 너에게 먼저 말을 건네는 편도 아닐 것 같고, 막상 말을 건네서 대화가 트이더라도 좀 말을 두루뭉실하게 돌려 말하거나 자기식대로 나쁜 상황을 좋게 포장해서 말을 하면서 문제를 외면하는 듯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좀 답답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행동하는 이면은 어떻나? 얘 속으로 진짜 스트레스 지대로 받고 밤마다 내가 왜 그랬나 생각하고 있을걸? 자기 안에 욕망을 제어하는 스트렝스 카드도 그렇고 이 종교적인 조언을 의미하는 교환 카드도 그렇고, 얘 진짜 속으로 자기가 잘못했던 점들을 다 알고 근심 걱정으로 들끓으면서 자기 비하, 자기 학대 오지게 하고 있지만 최대한 정신력으로 버텨내고 있는 듯해. 진짜 너무 힘들어서 무교였던 애도 막 종교를 가질까 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는데, 종교를 가지고 있는 아이라면 현재 종교에 기대가지고 죄책감을 해소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고통스러우면서도 너에겐 겉으로 괜찮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이유가 뭐냐 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히 한 가지만 처리해야 하는 게 아니라 풀어내기 힘든 실타래처럼 여러 문제들이 엮여서 복잡하다 보니 그냥 해결하지 않고 자기 속으로만 썩히려고 한다네. 솔직히 스트렝스 카드나 교환 카드가 동시에 나온 걸 봐선 얘 그래도 정신력이 대단한 친구다 싶었지만 이런 찌질한 이면이 있었네. 아니 상황이 복잡하면 하나하나씩 풀어나갈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은둔자 카드도 그렇고 회피하는 게 말이 되냐고. 어쨌든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 아이는 너에 대한 순수한 호감이나 감정은 있지만 너와 관련된 복잡한 일들은 모두 풀어내기 버겁고 그걸 또 풀어낼 용기도 없어서 상황을 회피하다 보니 너를 헷갈리게 만들 것 같아. 아휴 이 바보 같은 아이, 지금 이렇게 모질이같이 행동해도 시간이 지나면 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고 카드 3장만 더 뽑아볼까? 항상 그랬듯이 3개월 이내의 흐름을 봐주는 거야. 아이고 너흰 뭐 죽어도 못 끊고 계속 엮여 지내는 사이라네?
아까도 너랑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이 많다 했을 때 서로 떼어내기 힘들겠다 싶었는데 이만큼 웃겨 있었네. 이 데빌 카드를 보아 너도 그렇고 그 아이도 그렇고 분명 서로 헷갈리게 굴고 답답한 건 인정하지만 그걸 뛰어넘을 정도로 끌리는 무언가가 있는 듯해. 그러다 보니까 은근하게 계속 서로 간을 보면서 애매한 관계를 질질 끌고 갈 텐데 그래도 나름 둘이 같이 있을 때 이 썸카드처럼 아이처럼 즐겁게 개그 코드나 감성 또한 잘 맞아서 이 템퍼런스 카드를 보아 계속 서로의 마음을 조율해가며 만날 듯해. 아무리 지금 짜증나게 애매하게 군다 하더라도 다행히 그 아이 때문에 우리 1번 아이들의 일상이나 삶이 무너지거나 그럴 정도로 목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 건강하게 잔잔하게 계속해서 잘 만날 흐름이고요. 이걸 뭐 좋다고 해야 하나. 확실한 관계를 원하는 아이들이라면 좀 짜증날 수 있겠는데 그래도 뭐 서로 소유욕이 없으면은 뭐 나쁘지 않을지도. 그래도 이 아이가 좀 더 용기 내서 우리 1번 아이들에게 확실하고 돈독하게 행동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조금이나마 있을지 한번 조언 카드 뽑아볼까? 카드... 얘 진짜 찌질이다 찌질이. 너랑 갈등 싸움 피하고 싶어가지고 진짜 자기 속마음 제대로 얘기 못한 채로 관계를 계속 이어나갈 생각이고 이러는 자기 자신이 바보 같고 밉고 그러면서도 합리화하고 얘 사고해로고 따라가다가 내 머리가 다 아프네. 근데 사실 우리 일본 아이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둘 다 그러면 최악일 텐데 최대한 너라도 정신 바로 잡아야지. 둘 중 하나는 결국 상처받을 관계임을 받아들이고 최대한 좀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좋을 듯해. 그렇게 마음을 내려놨을 때 좋게 오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말이지. 어? 정신없다. 리딩 여기까지 할래. 여우 요약해. 미루고 미루어도 결국 어느 관계든 끝이 있는 법이야. 그러니 애써 인연의 끈을 부여잡지도 말고 그렇다고 매정하게 놓지도 말고 그러려니 하고 편히 생각하거라. 알겠느냐? 리딩이 마음에 들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 이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 우리 아이들이 헷갈려하는 그 아이가 현재 너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고 그 행동의 이면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지 각각 2장씩 뽑아봤어. 자, 한번 볼까? 얘 뭔데 귀엽냐? 아니지. 이미 헤어진 애가지고 보는 거면 기분 더럽게 나쁠 수도 있겠구만. 얘가 겉으로 너한테 대하는 모습, 일단 너가 있을 때랑 없을 때 차이가 큰데 너가 있을 때는 네 앞에선 이런저런 생각들이 너무 많이 떠올라서 너의 말에 집중하지 못하고 딴 생각에 빠져있는 듯한 뉘앙스를 보이거나 막 긴장을 해서 말을 더듬는다던가 하는 식으로 군다고 해. 이 데빌 카드를 보아 너를 분명 의식하고 너에게 심적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것 같다야. 너가 없을 때는 반대로 사람들이랑 좀 해맑게 하하호호 지낼 듯해. 일성 카드가 벽 너머에서 지들끼리 행복하게 노는 여우들을 나타낸 건데 너 앞에선 말 수도 없고 어딘가 모자라게 행동했지만 그 아이의 벽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또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는 그런 온도차에 너가 철벽을 친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실제로 그 아이가 아직 벽 밖에 있는 너를 좀 밀어내는 무의식도 있을 것 같긴 해. 뭐 썸 단계나 짝사랑 단계의 아이들이 보는 거면 귀엽고 웃기긴 한데 헤어진 아이들이 본 거면 분명 내 앞에선 자꾸 알짱거리면서도 제대로 확실하게 떠나진 않고 앞뒤 다른 모습에 많이 실망하고 정 떨어졌을 법도 하다. 그럼 이런 행동의 이면은 어떠한가? 얘는 진짜 겉모습의 카드도 귀여운데 속은 더 귀여운 것 같아. 스타카드도 그렇고 문카드도 그렇고 다 밤과 관련된 빛카드들인데 그만큼 이 아이가 감수성이 깊고 예민한 편인 듯해. 스타카드를 보아 너를 좋아하는 건 분명한데 누군가를 사랑하는 자기 자신의 변화가 무섭고 두려운 느낌이 들어. 그래서 너를 좋아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려고 자신의 일이나 학업 등 현실만을 죽어라 생각하는 중이라 해. 내가 아까도 말했듯이 너랑 같이 있으면 생각이 많아진다 했잖아? 분명 머릿속에 너를 지우려고 현실만 죽어라 생각하는 가운데 너에 대한 생각도 계속 비집고 들어와서 무의식적으로 마음은 계속 쌓여가 이런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패턴을 밤마다 반복하는 것 같아. 이렇게 감성 깊고 너만 보고 어버버거리는 아이 솔직히 너무 귀여운데 나도 우리 이번 아이들이랑 이 아이랑 좀 잘 돼봤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둘 사이가 좀 바뀌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카드 3장만 더 뽑아볼까? 항상 그랬듯이 3개월 이내에 흐름을 봐주는 거야. 아니 이 아이 혹시 MBTI가 인프피야?
그 인프피들이 하는 사랑 루트랑 제대로 맞는데? 좋아하는 마음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고 감정이 확신을 갖더라도 소심해서 제대로 다가서지 못하다가 지쳐가지고 그냥 마음 접고 떠나는 그 루트. 그대로 갈 것 같아. 이 운명의 수레바퀴를 모아 서로의 관계 흐름을 한동안 쭉 지속하다 보니까 이 문카드처럼 서로 생각만 해도 진절머리가 나고 스트레스 겁나 받다가 이 다리를 나무에 묶은 행맨 카드처럼 서로 다른 길을 바라보기 위해 감정 정리를 하려 할 듯해. 하지만 정확히 데스 카드 같은 게 나온 게 아니라 행맨 카드다 보니까 서로를 몰래 바라보고 그리워하면서 관계를 확실하게 끊어내지 못할 것 같은데? 아휴, 1번, 2번 연달아 좋은 엔딩이 안 나오니까 내가 힘이 다 빠진다. 그래도 우리 2번 아이들은 이 상대 아이랑 잘 지내고 싶어서 이 영상을 보는 걸 텐데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 관계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조금이나마 있을지 한번 최종 조언 카드 뽑아볼까? 아, 다행이다. 그래도 우리 이번 아이들은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져도 좋겠다. 이 스타 카드는 낙관적인 희망을 뜻하거든?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사고방식, 미래지향적인 생각으로 너무 앞뒤 다 돌아보지 말고 상대 아이한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게 좋을 듯해. 근데 대신 내가 아까 보니까 그 아이 자체가 좀 감수성이 깊고 여린 친구다 보니까 부담스러워하지 않게 좀 섬세하게 다가가서 플러팅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까도 말했지만 그 아이 너에 대해 이미 많이 떠올리고 있고 또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심해서 행동을 못하는 거다 보니까 우리 이번 아이들이 조금만 더 신경 쓰고 노력해주면 분명 더 좋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 거야. 알겠지? 그럼 리딩 마치겠고 요약해. 모래알을 너무 세게 쥐면 새어나가듯 관계에 너무 힘주지 말거라. 열정은 가지되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그 아이를 놓치지 않을 테야. 알겠느냐? 리딩이 마음에 들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 3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 우리 아이들이 헷갈려하는 그 아이가 현재 너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고 그 행동의 이면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지 각각 2장씩 뽑아봤어. 자, 한번 볼까? 와, 앞선 2번 카드랑 어쩜 이렇게 분위기가 정반대인지. 2번 아이들 내 상대 아이들은 뭔가 작고 소중한 소동물 같은 이미지였다면 우리 3번 아이들이 생각하는 아이들은 좀 우직한 육식계 동물 같은데? 이 겉모습으로 나온 황제 카드도 그렇고 교황 카드도 그렇고 얘 자기 스스로에 대한 프라이드가 상당할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가볍게 행동하지도 않고 좀 무뚝뚝하고 단단한 편일 것 같은데 네가 이 아이한테 헷갈리는 행동은 좀 시선 처리일 수도 있겠다. 분명 나를 뭔가 지켜보는 게 느껴지기는 한데 눈이 마주치면 피한다던가 아니면 네가 먼저 다가간다 하더라도 분명 그 아이가 나한테 관심 있는 게 느껴지긴 하는데 철벽을 치거나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던가. 사람이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 하기도 하잖아. 이렇게까지 나한테 무뚝뚝하지 않아도 될 텐데 할 정도로 굴다 보니까 좀 더 헷갈리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사람들이 옆에 끼어 있어야 하지만 그나마 나랑 좀 풀린 분위기로 이야기 나누는 편이지만 1대1 상대로는 아까 말한 대로 무뚝뚝 모드로 돌아간다는 거지. 아까도 말했지만 이 아이가 황제 카드나 교황 카드를 나온 걸 봐선 자기만의 프라이드가 상당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도 좀 높은 편이기도 해서인지 주변 사람들을 많이 의식하고 체면을 많이 차리려고 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태생적으로 좀 딱딱하다 보니까 남들한테 배려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고 서툰 편인 것 같아. 어쨌든 이 아이는 겉으로 좀 자신만의 벽, 성을 쌓아두고 그 안에서 너를 의식하는 듯하다. 그 행동의 이면은 어떠한가? 이 아이 좀 상처가 많은 아이일 듯해? 썬카드, 스탑카드를 보아? 일단 낮과 밤 시간대 모두 너를 좋게 생각하고 자주 떠올리는 만큼 너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너를 떠올릴 때 큰 감정 기복 없이 항상 아쉬움과 두려움을 바탕으로 바라본다 해. 너랑 분명 잘해보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너한테 언젠가 상처를 받았던 적이 있어서인지 내가 괜히 상처받으면 받았지 3번 아이랑 만나서 뭐해 라고 단념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는 3번 아이와의 만남에서는 나한테 득이 되는 게 없는 걸 하고 생각해서 더 이상의 욕심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 듯해.
하지만 이 스타카드를 보니까 밤마다 너 생각에 사로잡히고 자꾸 너한테 눈길이 간다는 걸 뭐 어떡하니. 사람 마음을 뭐 이성적으로 딱 끊어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이런 희미한 관심과 애매하게 끊어내고자 하는 의지 때문인지 우리 아이들이 그간 이 아이의 행동이 헷갈렸을 듯하다. 이런 아이 솔직히 너무 귀찮은 타입인데 그래도 우리 3번 아이들이 이 아이랑 좀 잘 돼봤으면 좋겠으니까 이 영상을 봤겠지? 그런 의미에서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둘 사이가 바뀌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카드 3장만 더 뽑아볼까? 항상 그랬듯이 3개월 이내의 흐름을 봐주는 거야. 스타카드가 아까부터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 얘 진짜 솔직히 말해서 너한테 초반에 외적으로 반한 게 큰 것 같다? 그게 사실이긴 사실이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뭔가 자신의 체면을 챙긴다던가 또는 아쉬움이나 두려움으로 인해 이성적으로 딱 끊어내고 이 여유롭게 앉아있는 여왕제 카드처럼 딱히 관심 없는 척, 타격 없는 척, 별로 안 좋아하는 척 할 듯해. 그러는 와중에도 마음속으로는 아까 말했듯이 생각이 넘치다 보니까 혼자 머리 대굴대굴 굴릴 법하네. 우리 뇌도 계속 쓰면은 방전되잖아? 그렇듯이 이 스트렝스 카드처럼 자신의 날뛰는 욕망을 제어하고 관리하는데 너무 지친 한쪽이 결국 마음을 제대로 접고 떠날 듯해. 이때 떠난다는 거는 그 아이랑 뭐 아예 안 볼 사이가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심적으로 마음이 뜨는 모양. 둘은 마지막 카드를 보니까 이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붙어 지내긴 할 것 같아. 아니 이때까지 리딩하는데 왜 죄다 마음을 접어. 우리 아이들만이라도 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됐으면 좋겠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 관계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조금이나마 있을지 한번 최종 조언 카드 뽑아볼까? 다행이다. 진짜 오랜만에 보네 이 러버스 카드. 딱 봐도 기분 좋은 카드지? 네가 만약 이 관계를 위해 그 아이한테 적극적으로 들이대봐도 괜찮을까요? 한다면 진짜 오케이.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그 아이는 아쉬움, 두려움, 체면 등이 크다 보니까 자기한테 해가 되지 않는 선택을 잘 못하는 편이다 보니 그런 감정들이 무색할 정도로 엄청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을 천천히 보여주는 게 필요해. 마음을 전하는 게 정말 힘들고 버거운 일이긴 하지. 그 아이가 먼저 그렇게 행동이 바뀌었으면 좋겠지만 아까도 보여준 그 아이의 겉모습 모양새를 보니까 엉덩이 무거운 양반이라 절대 먼저 움직이지 못할 것 같거든? 그니까 우리 아이들이 넓은 아량으로 이 아이한테 먼저 다가가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자고. 그럼 분명 좋은 미래가 펼쳐질 테니까. 알겠지? 드디어 좀 좋은 리딩 나왔네. 속이 뻥 뚫린다 야. 그럼 리딩 마무리하겠고 여우 요약해. 관심이 있으면서 애써 자신의 마음을 모른 척하는 그 아이가 괘씸할 수 있겠지. 허나 그 아이를 진정 좋아한다면 네가 먼저 다가갔을 때의 비전도 밝은 편이니 한번 도전해보거라. 알겠느냐? 리딩이 마음에 들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 (4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 우리 아이들이 헷갈려하는 그 아이가 현재 너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고 그 행동의 이면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지 각각 2장씩 뽑아봤어. 한번 볼까? 아니 나 얘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4번 아이들 기분 나쁠 수도 있겠는데 얘 좀 카드들 전체적으로 우중충하고 내가 싫어하는 카드들 다 나왔어. 행맨, 타워, 데스, 문. 얘 살짝 정신적으로 좀 유약해서 혼자 망상도 좀 잘하고 그때그때 떠오르는 감정에 욱하면서 크게 행동이 될 것 같은 그런 건강하지 못한 기운이 느껴진다. 어쨌든 차례대로 리딩 해보자면 이 아이는 겉으로 우리 4번 아이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느냐,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일 거의 없이 자신만의 영역에서 너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편이야. 앞선 카드들도 좀 몰래 쳐다본다는 느낌의 카드들이 있었는데 걔들은 좀 설레는 웹드라마 재질처럼 뭔가 콩닥콩닥 이런 느낌이었거든. 근데 우리 4번 아이들 상대 아이는 뭔가 좀 음침하고 이 행맨 카드처럼 자기 혼자 집착, 질투, 애증같이 삐뚤어진 시선으로 너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네. 그러다가 가끔씩 이 청천벽력 같은 타워 카드처럼 너한테서 주의를 끌려고 급발진을 한다던데 막 황당한 행동을 갑자기 한다던가 또는 너한테 상처가 되는 말을 한다던가 이상한 연락을 한다던가 SNS 피드로 너를 연상케 하는 뭔가를 올려서 의아함을 가져다주는 행동을 했다 해. 얘기하는 내가 다 피곤하다. 우리 아이들은 얘 마음이 헷갈려요 라기보단 얘 대체 나한테 왜 이래요 라고 생각돼서 이 영상 보는 것 같아. 그럼 이 아이가 대체 왜 우리 4번 아이들한테 이러는가 하면
너희 뭐 혹시 한번 사귀었다가 헤어졌는 사이인가? 아니면 썸 타다가 흐지부지 된 사이인 것 같기도 하고. 그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데스 카드가 나올 만큼 좌절을 느낄 일이야? 얘는 일단 우리 관계가 분명 진짜 끝난 사이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을 잘 안다 하거든. 그때 끝나게 됐던 계기도 자기 자신의 뭔가 서툰 감정 표현 때문인 걸 알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너한테 마음이 남아있어 하고 너한테 이런 식으로 굴어왔던 것 같아. 특히 문카드를 봐선 아까도 말했듯이 얘 좀 정신적으로 오락가락해서 막 충동적으로 행동할 것 같아. 진짜 성숙한 사랑은 상대가 떠나가더라도 그 상대를 존중해서라도 따뜻하게 떠나보낼 수 있어야 하는 거잖아? 근데 얘는 4번 아이랑 멀어진 거 진짜 존나 우울하다. 어떡하지? 하는 느낌으로 계속 곱씹는다 해야 하나? 그러다가 조금이나마 용기 생길 때마다 충동적으로 너한테 행동하는 것 같고. 이런 사랑은 진짜 어리고 지 생각만 하고 지 만족만을 위한 사랑이지 너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 보는 내가 다 빡치네. 니 자꾸 너한테 귀찮게 굴면 딱 말해. 내가 혼내줄라니까. 이런 아이 솔직히 너무 귀찮은 타입인데 그래도 우리 4번 아이들이 이 아이랑 좀 잘 돼봤으면 좋겠으니까 이 영상을 보는 거겠지. 그런 의미에서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둘 사이가 좀 바뀌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카드 3장만 더 뽑아볼까? 항상 그랬듯이 3개월 이내의 흐름을 봐주는 거야. 일단 이 풀카드를 보니까 둘이 막 멀어지거나 하는 일 없이 뭔가 새로운 관계를 맞이할 것 같은데? 둘이 지인을 끼고 만나거나 일이나 학교 등 함께해야 할 일들이 생기면서 다시 엮이게 될 거야. 근데 그 후에 막 연인으로서 큰 진전은 없고 그냥 애매하게 적당한 지인 관계로만 지낼 것 같아. 이 템퍼런스 카드를 보아 아까도 말했듯이 그 아이의 충동적인 행동들이 고쳐지지 않거나 공과 사를 구분하지 않고 저지랄을 떤다든지 해서 스트레스를 여러 받겠지만 일단 어찌어찌 엮여 있어야 하는 사이가 돼서인지 최대한 스트레스를 컨트롤하면서 지낼 거라 해. 그렇게 계속 오락가락 찬물 더운물 가리지 않고 왔다 갔다 맞다 보니까 이 문카드처럼 너가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계속 예민하고 고된 상태가 될 거라고 해. 아유, 우리 아이들한테 왜 그래. 진짜 저 아이 나한테 오라 해. 누가 혼내준다 진짜. 나 솔직히 얘랑 우리 4번 아이들이 좋은 관계로 안 갔으면 좋겠어. 얘 굳이 만나야 해? 그래도 이 아이가 미친 듯이 좋고 계속 보고 싶을 4번 아이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 관계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게 조금이나마 있을지 한번 최종 조언 카드 뽑아봐 줄게. 일단 너가 그간 이 아이의 헷갈리는 충동적인 상처되는 행동들을 계속 당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던 상황이라 한다면 그 상황이 반전될 만큼 좋은 기회가 너에게 찾아올 거래. 예를 들어 이 아이의 개인적인 연락을 기다리던 아이라면 걔한테 연락이 올 거고, 연락 안 왔으면 좋겠지만, 근데 연락을 기다리지 않던 아이들이라면 얘 말고 다른 괜찮은 놈이 너에게 보다 성숙한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들어올 예정. 우리 아이들이 다들 현재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 확실하게 말해줄 순 없겠지만 공통적으로 분명 이 그지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줄 사건이 필연적으로 등장하게 될 테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안심하시라고. 알겠지? 나였어도 진짜 피곤했을 것 같아. 저런 아이 신경 쓰고 그러다 보면. 오늘은 내 리딩 듣고 얼른 잠자리 들어서 좀 마음 편한 하루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럼 리딩 여기까지 하고 야우 요약해. 의아하게 행동하는 저 아이 때문에 골머리만 있었겠을 것 같구나. 허나 앞으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만한 일이 생길 테니 희망을 안고 나아가거라. 알겠느냐? 리딩이 마음에 들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 5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 우리 아이들이 헷갈려하는 그 아이가 현재 너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고 그 행동의 이면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지 각각 2장씩 뽑아봤어. 자, 한번 볼까? 얘 비슷한 애 봤어. 3번 리딩 상대 아이. 우리 5번 아이들이 생각하는 상대 아이도 3번이랑 똑같이 자기 프라이드, 체면을 생각하다 보니까 엉덩이 무겁게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바라만 본다는 느낌이었거든. 근데 다른 점은 3번 내 아이들은 1대1 때는 무뚝뚝하고 좀 퉁명스럽게 대하지만 단체로 있을 때는 조금이나마 따숩게 대해주고 뭔가 지지를 해주는 느낌이었다면 우리 5번 내 아이들은 그냥 자기 컨셉 자체를 차가운 얼음 공주, 얼음 왕자 타입으로 잡은 느낌인데, 황제 카드도 그렇고 정의 카드도 그렇고 1대1이든 단체로든 무뚝뚝하고 퉁명스럽고 어딘가 쌀쌀한 이성적인 편의 아이일 것 같고 막 사적인 얘기, 스몰 토킹 같이
같이 가벼운 얘기들 하는 거 자체도 별로 안 좋아하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걸 좋아하는 편일 듯해. 그런 딱딱하고 싸늘하게 행동하는 인간인데 뭐가 헷갈리나 싶을 순 있겠는데 뭔가 그 느껴지는 필이 있잖아. 얘가 저기 다른 쪽으로 쳐다보고 있는데도 그 눈 흰자로 나를 몰래 의식하고 스캔하고 있는 듯한 묘한 기분 있잖아. 그런 걸 느낄 것 같아. 근데 행동적으로는 나한테 특별히 뭐 해주는 것도 없고 오히려 차갑게 대했으면 됐지.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자존심 스크래치 나거나 상처받은 우리 5번 아이들도 꽤 있을 것 같아. 그럼 이 아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의 이면은 어떤가? 좀 웃기긴 한데 우리 5번 아이들에 대한 첫인상이 좀 따뜻하고 편안하고 괜찮게 느껴지는데 5번 아이들한테도 좀 벽이 느껴지다 보니까 자기 딴에는 다가가고 싶어가지고 이 바보 카드처럼 자기 나름의 가볍고 편하고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갔던 거라고 해. 근데 그게 너한테는 그렇게 안 비춰졌을 거라고 자기도 인지했다고 하네. 그래서 그런지 괜히 자기가 안 하던 짓 하지 말고 좀 자기 페이스 찾은 느낌이야. 이 데스 카드처럼 바로 그런 가벼운 마음 탁 털어놓고 그냥 자기가 살던 대로 하던 대로 지내는 것 같은데 얘가 해오던 게 뭐냐, 멀리서 자기 일 묵묵하게 하면서 이렇게 일하는 나 좀 멋지지 않아? 하고 넌지시 너를 의식한다던가 하는 느낌 말이야. 야, 좀 개그캔데? 좀 귀여울지도? 정리하자면 너한테 분명 관심이 있긴 있는데 겁나 싸늘하게 군다. 알고 보니까 자기 딴엔 편하게 다가가려고 스스로 캐붕냈던 건데 실패해가지고 본캐 모습으로 바로 돌아왔다. 에휴, 바보 같은 아이. 지금 이렇게 모질이같이 행동해도 시간이 지나면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카드 3장만 더 뽑아볼까? 항상 그랬듯이 3개월 이내의 흐름을 봐주는 거야. 너희는 진짜 교환 카드 보니까 직장 동료나 아니면 학교 같은 뭔가 수직적인 구조가 있는 곳,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곳에서 만난 느낌이야. 그러다 보니까 단체적으로 이 아이랑 만날 일이 계속 있을 것 같고 그때마다 좀 호감의 감정이 피어오르게 되긴 할 것 같아. 근데 이 호감의 감정이 러버스 카드가 아니라 성 카드임을 보니까 좀 동료로서, 친구로서, 지인으로서만 재밌게 잘 지내고 그 이상을 나아갈 발전이 없을 것 같아. 분명 서로 좋은 감정으로 여러 추억들을 잘 쌓아나가면서 지내긴 할 것 같고 그럼으로써 서로 우리 무슨 사이지 하고 혼란스러운 면도 있을 텐데 내가 호의로 호감이라 받아들이는 거겠지 하고 둘 다 괜히 나서지 않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 받는 애매한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될 것 같아. 문카드가 그런 심리적인 갈등, 비밀, 스트레스 등을 나타내는데 아니 이번 영상 주제가 나를 헷갈리게 하는 사람으로 잡아서인지 이 카드 안 나오는 번호가 없냐. 아 있긴 있네. 오늘 리딩 중에 제일 그나마 좋았던 3번 애들이 있는데 얘들만 유일하게 문카드가 없다. 좀 딴 길로 새긴 했는데 그만큼 문카드 있는 관계는 머리 아프다 이 말이지. 우리 5번 아이들도 지금은 진전이 없고 전망도 계속 암울하다 느낄 법한데 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됐으면 좋겠는걸.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 관계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조금이나마 있을지 한번 최종 조언 카드 뽑아볼까? 좋은 조언이야. 아까도 교환 카드 보면서 수직적인 구조나 뭔가 배우는 곳에 얽혀있다 했지? 교환 카드랑 이 여사제 카드랑 세트로 봐서 너가 그 상대 아이의 좀 후배 같은 손아랫사람 지위라고 한다면 최대한 그 아이한테 똑부러지게 자기 일 잘하고 그 아이 말 잘 들어주는 모범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게 좋아. 눈 말똥말똥 반짝반짝하게 쳐다보면서 그 아이한테 집중하면서 돼야 돼. 그 이상에서는 넘지 말아야 해. 섣부르게 너의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좀 어른스럽고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밀당할 필요가 있겠는걸? 아까 카드 보니까 우리 5번 아이들은 좀 깨발랄하고 밝은 분위기를 위해서 좀 농담도 치고 그럴 타입일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이 상대한테는 좀 가벼워 보여서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으니까 좀 성숙하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할 듯하다. 알겠지? 그래도 이 정도 조언이면 아무렇지도 않고 좋네 뭐. 그럼 리딩 마치겠고 여우 요약해. 매번 분위기 띄우려 하고 맞춰주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냥 좋은 친구나 동료로만 남을지 모르니 그 아이에겐 이성적인 긴장감을 주는 게 좋을 테야. 알겠느냐? 리딩이 마음에 들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